부터 이 제도 시행이 됐는데 처음 생각보다는 좀 많은 관심들 보여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오늘 내일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까지 한 차례 정도 더 저희들이 이렇게 좀그 제도 전반적인 거 하고 이 관심 있는 분들 실제로 이제 어떤 형태로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좀 오늘 세 차례 걸쳐서 이제 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인사 이후에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께서 전반적인 걸 설명할 테고요. 저는 그거 끝나고 그 전반적인 질의응답할 때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제도 설명 이후에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궁금한 부분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이파의 이창훈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운영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이창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그 제도 설명이라서 조금 딱딱하게 흐를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직접 설명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많이 오늘 참석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ICT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의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문의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뭐 서면으로 질의하신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좀 약간 Q&A식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Q&A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설명회 한 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박희정 통보하고 그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작년 연말,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부터 이 규제 샌드박스 릴레이 설명회를 했어요. 한 9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거의 협회들, ICT 협회들은 다 돌아가면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뭐다, 개념적인 설명이 주였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17날이 뭐냐면 17, 18일 이제 주로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 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세요. 내 사업은 이 규제 샌드박스에 이게 태울 수가 있는 거냐? 태우면은 어디에 태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질문이 많으시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신청서에 대한 작성 부분을 부담을 좀 낮춰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조금 많이 항목을 줄였어도 이 신청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고요.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디자인을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디자인 같은 거 좀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참여하고 계신 인터넷 기업인 협회에서 업무를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인터넷 기업인 협회에서의 장소까지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ICT 규제 샌드박스 트레이닝 이제 신청 서류 뭐가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당시는 법까지만 완성된 절차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행령이 지금 퍼블리시 됐거든요. 시행령에 기반한 조금 더 뎁스 있는 어떤 식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서비스 사업화 범위와 규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 사업계획서 쓰실 때 논점을 잡는 방법, 노하우, 뭐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심의 기준이고, 이 심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제도의 포커스가 뭔지, 그걸 심의 기준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 기준에 따라서 아마 신청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내용을 좀 꾸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를 좀 이렇게 이용해 주시라 라는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이 먼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작성하시려면 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제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 설명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설명을 드릴 테지만 사실 이 부분을 단시간에 이해하고 작성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가이드라인을 올려놓고 있어요. 혹시 가이드라인 보신 분 계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www.sandbox.or.kr 들어가시면 거기 자료실에 저희 신청서 양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샘플도 저희가 조금 하나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임시허가 가이드라인까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비슷해요. 약간만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가이드라인을 보셔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이 끝나시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좀 참조하셔서 조금 여러분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도 설명인데요. 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크게 4가지 트랙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신속 처리, 두 번째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세 번째는 임시허가, 네 번째는 일괄 처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일괄 처리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안 할 거고요. 그냥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신속 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 제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속 처리 제도는 여러분들이 기술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 기술 서비스가 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드리는 제도예요. 어떻게 빠르게 확인해 드리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련 법률이 있으면 출시하시면 돼요. 그대로. 근데 문제는 관련 법률이 없거나 오버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금지되거나가 문제거든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체 어떤 방식을 취하시냐면, 일단 좀 법을 잘 아시는 분은 법을 찾으시죠. 그 다음에 하는 거 법의 이 소관 부처가 어디지? 라는 걸 소관 부처를 찾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식이 있으시면은 그 소관 부처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이 소관과가 어딘지를 찾으시죠. 그 다음에 소관 담당자가 누군지를 찾아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소관부처 담당자까지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과정을 중간에서 과기정통부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구상하시고 기술 서비스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법률적인 논점까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그거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기정통부가 소관부처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관부처가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출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제도가 이제 신속처리 제도인데요. 이게 실제로 해당 부처에서 가면 여러분들이 유권 해석을 받는다고 하죠. 그거를 조금 간소화시킨 제도.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인데, 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이 법적 논점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법령에 공백이 있거나 이 적용이 부족하거나 금지 불허하는 경우에 3가지 케이스를 커버하는 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거든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일단은 이 서비스를 좀 개념이 어떤 제한 조건을 둬서 조금 작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제한 조건은 여러분들이 좀 구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개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법적 요건은 이 3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허가는 기본적으로 시장 출시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실증을 위한 주재특례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요. 시장 출시를 가정해서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공백이나 적용이 부족한 경우에만 임시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하고 임시허가 제도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법적 논점으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금지하고 불허한 것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법에서. 근데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불허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시적 금지예요. 이런 비즈니스는 하면 안 돼.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헤이딜러 사건. 뭐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오토앱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법에 갑자기 규정이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중고자동차 매매소가 있어야 그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건 명시적인 금지죠. 법에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암묵적 금지도 있어요. 대표적인 암묵적 금지가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법 같은 거예요. 의료법은 주어가 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의료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건 명시적으로 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그런 분들 아니면 유사 의료행위 같은 걸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다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묵적 금지적인 사항이 요즘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유사 진단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시허가인데 임시허가에서는 보시면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기술 서비스에 맞는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법에서 실제로 보시면 법은 뭐 여기서 이제 법적 지식이 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법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법이 있으면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침도 있어요. 도구의 세부적인 요건이 없는 경우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임시허가 예전에 3, 4번 케이스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소방설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감지기 뭐 그런 것들 그 건물에 보면 다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우선 소방설비 기준하고 형식 승인기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보면 여기에는 유선에 대한 내용만 있지 무선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감지해서 그걸 탐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유선만 아니고 요즘에는 뭐 5G 시대인데 무선으로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예전엔 규격이 없었어요. 그거를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1년 만에 아마 무선 규격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임시허가. 세부적인 기준 규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무슨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에 많이 나와요. 예전에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특화돼서 만든 거예요. 그런 법들. 근데 이것들이 이 온라인 비즈니스로 오면서 불명확한 것들이 몇 개씩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대표적인 게 오토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임시허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합리한 거. 불합리한 거는 여러분들 뭐 서비스 같은 거 허가를 받으시려면 이 기준이나 규격이나 요건들이 있어요. 예, 그것들이 터무니없이 높다, 터무니없이 낮다. 그런 것들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그런 것들. 제가 사례를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이게 단어가 표현돼 있어서 이게 일반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좀 사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좀 사례를 보고 그럼 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지? 그런 거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논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가 3개로 나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금지 불허는 알겠어. 그래. 금지 불허는 알겠는데 법령이 공백하고 적용 부족한 것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임시허가로도 신청할 수 있고 어디로 해야 될까요? 이거는 기본적인 법적 취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작게 좀 해보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근데 그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구상하셨는데 법적 요건이 이런 거에 걸려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는데 이 서비스는 조금 약간 하면 사람도 다칠 것 같다.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이거는 내가 인증이나 다른 걸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해.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를 내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팩트로 제시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임시허가로 조금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논점을 나뉠 때 안전성이 가장 큰 요소잖아요. 근데 이 안전성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이 규제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반대급부로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려면 내가 이 규제를 풀어도 요거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보호할 자신이 있어. 그런 대책이 마련돼 있어. 안전성은 이렇게 검증할 계획이 있어. 그 다음에 이용자는 이런 식으로 보호할 방안이 마련돼 있어를 역으로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자료 중에 핵심 청구 자료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역으로 그렇게 여쭤보거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어떻게 굴러가세요? 그럼 거기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상정할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세요. 그거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조금 여쭤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규제 개선 업무를 3년 정도 했는데 이 소관부처에 이런 규제를 좀 개선해달라고 하면 이 소관부처 공무원들은 상당히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와요. 물론 뭐 터무니없는 규제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를 좀 혜택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부 제도별로 이 제출 서류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저희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신속 처리는 신속 처리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기술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면 되고 임시허가는 디폴트로 4개가 들어갑니다. 디폴트로 4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부속 서류로 신청기관 현황자료, 신청기관 인감증명서 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 서류를 좀 꼼꼼히 보시면 부속 서류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제도를 딱 보시면 다 비슷한데 이것만 거의 다르죠. 안전성은 이건 좀 안전성은 임시허가를 더 세밀하게 보죠. 그죠? 그다음에 임시허가 신청 사유 이거 똑같고 사업계획서하고 실정계획서를 좀 면밀히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말 그대로 실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증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좀 약간 차이점이에요. 계획서로. 그래서 한번 계획서들을 좀 면면히 꼼꼼하게 보시고 실제로 서류를 제출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청기관 현황 자료들도 좀 잘 챙겨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심의 절차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제 접수는 실제로 과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 과기정통부에서
그 과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시는 데는 이 저희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과제를 접수하시면 여러분들 과제를 잘 받았습니다라는 메일을 다 보내드려요. 보내드리면 저희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일단은 제출 서류 점검을 해요. 꼼꼼하게. 아, 여러분들이 제출 서류 다 내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 서류의 내용을 좀 점검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은 잘 서술이 돼 있는지, 아니면 법적 논점이나 그런 것들이 잘 서술돼 있는지, 이용자 보호 방안 같은 게 좀 면밀하게 작성이 돼 있는지 좀 봐요. 봐서 아, 이게 좀 잘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과기정 통보를 바로 송보를 드리고요. 이게 좀 서류나 그런 것, 그러니까 서류를 몇 개 안 내셨다 그럼 다시 연락을 드리고, 내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려요. 그 순간부터.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과기정통부도 이 서류를 접수받는 순간 이걸 재점검하거든요. 점검하셔서 저희 이제 보면 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보완을 요구할 때 상당 기간을 고려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안 쓰시면 과기정통부로 가거나 소관부처로 갈 때 보완을 요청을 당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 단계에서 약간의 내용적인 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한테 과제를 접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전화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메일 연락.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서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법적 논점들이나 사업적인 논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호 방안들이 잘 써 있는지를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서류 내용을 점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보완해 주세요 라는 걸 좀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몇 개 경험을 제출하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예.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내용을 많이 안 채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그 다음에 논점 같은 거 좀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전검토위원회는 이번에 이제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나간 내용인데, 이 보통 이제 이 과제를 시행하는지 여부는 이제 심의수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해요. 여러분들의 안건을.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저희 상담 전화를 할 때.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를 이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불러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들이 왜 이 규제가 해소돼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기서 들을 거고, 그다음에 사전검토위원회는 좀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AI 데이터 블록체인, 디지털 스퀘어, 오토 차세대 이동체, 콘텐츠, 그 다음에 융합기계 4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5명은 그 소관부처 공무원,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 공무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한 분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여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신규수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이거를 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리는 여기서 아마 마련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수 서비스 심의위원회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장관님도 의지를 피력하셨지만 속도감 있게 과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제 신청서를 쓰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만 조금 꾸며봤어요. 가장 이 부분도 또 어려워하시고, 아무래도 ICT 비즈니스나
이런 쪽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셔서 좀 글 쓰시는 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나름 쉽게 구성을 해봤는데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구상하시고 계시는 신기술,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모델의 범위를 확정해 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운더리, 기술 서비스에 대한 바운더리를 확정해 주셔야 이게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받아보니까 이건 안 쓰시고 어떤 분은 이것만 써오신 분도 있으세요.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지 않으면 이게 자체를 해당 소관부처하고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작성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계신 거는 뭐 기술 서비스의 구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제품 도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실 때 뭐 설치 장소에 대한 구성도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비즈니스가 시설 규제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런 게 들어가는 게 맞죠. 아니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인증을 받잖아요. 인증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가 걸리는데 인증 같은 게 뭐 없다, 아니면 이게 허용이 안 된다 하는 건 제품에 대한 기능 같은 거를 제시를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시면 서비스의 흐름도.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비스는 뭐 이런 거죠. 그 IC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 플랫폼 제공자,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실제로 실증을 하실 때 기간, 장소, 대상자 등을 6화 원칙에 입각해서 서비스 원칙을 좀 서비스 내용을 서술을 하시는 게 이 관련 규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먼저 진행할 때 이게 잘 돼 있는지를 먼저 봐요. 예. 그래야 저희가 컨설턴트를 붙여드릴 때도 컨설턴트들이 되게 보면 변호사들이세요. 이 변호사들도 보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적 논점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저희가 하는 이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의 범위만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확정해 주시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변호사들이 좀 도와드리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 서비스하고 규제 사항을 쓰실 때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이런 거를 바운더리를 만드신다고 하면 이것들이 규제 하나에만 걸리면 심플해요. 근데 대개는 복합적인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복합적인 규제가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이 순차 규제 사항도 있어요. 이게 풀려야 다음 게 풀립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규제에 대해서 내가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이 BM에 대해서 이쪽 보고 좀 약간 줄이는 거죠. 검증을 할 때.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규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복합적인 규제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연관되는 핵심적인 규제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그것만 하셔서 사업 범위를 제한해서 하시는 분도 좋아요. 제가 그렇게 컨설팅 해드리는 업체분들도 몇 분 계세요. 예, 이런 게 상당히 좀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그런 것도 좀 고민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뭐 규제를 한꺼번에 뭐 대여섯 개가 걸리면 사실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나 그런 데를 거치면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스킬적인 부분이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실증특례계획서를 작성하시죠. 작성하실 때 보면 자, 신속 처리나 임시허가나 그 다음에 실증계획서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자, 기술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적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세부적인 기술 서비스의 구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거죠. 그거에 대한 작성 지침은 여기가 다 적어놨어요. 저희가 적어놨고, 그럼 요거에 맞물리는 이제 규제 사항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원래 부처에 보낼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내요. 어떤 부처에 어떤 법에 뭐가 모호해서, 어떤 법의 시행령에 뭐가 없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법을 적어서 보낼 때 식품위생법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 라고서 적어서 보내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여러분 기업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서 법률 자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지금 상담 요청이 하도 그 세부에서 지금 좀 순서가 밀려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접수하고 싶으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변호사 자문을 직접 활용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려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정확하게 어떤 법 몇 조, 그 다음에 어떤 시행령, 어떤 지침, 그런 거에 어떤 사항에 걸릴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저희 인력을 풀 가동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좀 기대에 몸이 있어서 그 부분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보죠. 보면 이것도 이제 이번에 나온 케이스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럼 신규 ICT 융합 기술 서비스의 구성도,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정했어요. 기술 서비스의 범위를 정했어요. 범위를 정했는데 법적 논점이 두 개로 나눠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 금지돼서, 하나는 불명확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자, 이런 경우는 아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법에 보면 이게 뭐 불합리해서, 이게 불명확해서, 이거는 임시허가로 제가 태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계획서를 2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처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 부처가 나눠지면은 이거는 과기정통부가 해당 부처로 따로 포딩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을 하실 때 이게 실질융합 규제 특례에 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실증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시허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임시허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개 동시에 있다. 2개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노점은, 자, 신청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청자란 뭐냐면 저희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그 다음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는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로 돼 있어요. 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가 복수여도 된다는 거죠. 예, 복수여. 그래서 컨소시엄을 허용합니다. 컨소시엄을 허용해서 저희 자료 양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실증 계획서를 보면 참여 기업을 이렇게 쭉 적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N개 기업으로 컨소시엄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돼요. 자, 대신에 여기 서류를 제출하실 때 보면 그 임시허가 신청서나 이 규제 특례 신청서는 기업 하나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양식 한번 보세요. 기업 하나만 적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3개 기업이 합해서 이거 실증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3개 기업이 각각을 쓰셔야 돼요. 신청서는. 각각을 쓰시고 대신에 사업계획서는 동일하잖아요. 3개가 연합해서 하는 거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임시허가 신청사유하고 안전성 검증자 및 이용지역을 보호하는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 서류로 신청기관 현황 자료나 인감증명서는 당연히 각각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보면 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ICT 융합 제품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혼자 하세요. 1인 거의 그냥 한 개 기업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서비스로 가면은 좀 달라져요.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ICT 융합 기술 서비스 공급 기업하고 수요 기업이나 수요 기관이 만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사례죠. 물류 드론을 하거나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게 해당 도메인 비즈니스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이 물려서 가지고 그런 경우는 같이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신청자는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번에도 뭐 여러 군데가 좀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저희 할 때. 그래서 좀 이렇게 안내해드려서 참고하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벌써 30분 썼군요. 일단은 자료 작성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봐야 되실 부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하느냐예요. 보고에 따라서 그 문제에 따라서 답안지를 적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의 기준을 좀 먼저 보시고 이 심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겠다 좀 고민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실전을 위한 규제 특례는 임시허가는 동일한 부분이 많아요. 뭐 해당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건 비슷한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같은 경우는 안전성 이 검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임시허가 같은 경우는 이게 부분이 다른 거죠.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이게 과연 규제 특례밖에 허용이 안 되나 적정성을 봐요. 적정성을 보고 그 다음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좀 테스트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테스트 계획이 좀 어떻게 되지? 그게 세부적인 시행령 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 정보통신 유아통 기술 서비스의 실증 범위, 실증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야? 그런 계획을 봐요. 예, 그게 심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동일하게 보는 요소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실증을 하고 임시허가를 실제로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한 재정적인 능력과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서류들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또 심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허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을 근거로 하거든요. 안전성이 있다는 근거에서 임시허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있으면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임시허가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 먼저 설명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설명하고 임시허가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사항은 첫 번째는 자, 기술의 혁신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기술 서비스가 어떻게 혁신성이 있을 것을 증명할 것이냐 그겁니다. 자,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논점을 잘 작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시할 것이 혁신성인데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 서비스는 뭐 신청한 기술 서비스는 뭐 국내외 동일한 기술 서비스하고는 존재하지 않아. 아니면 차별성이 이만큼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성능이 더 나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근거에 따라서 제시해달라. 그런 거를 봐야 저희가 혁신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기술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정도예요. 예. 기존의 기술 서비스는 이 정도 기술하고 서비스만 제공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서비스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서
서비스를 이렇게 혁신을 했어. 그 부분을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들이 혁신성을 평가를 하겠죠.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만드신 기술 서비스가, 혁신적인 서비스가 실제로 시장에 디플로이 되면 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또 중요한 요소로 봐요. 실제로 국내 관련 그래서 기술 서비스 현황은 이 정도인데 시장 현황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케팅 조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 조사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 서비스 현황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면 앞으로 국내나 국외의 이런 시장 규모나 전망에서 이만큼의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를 좀 적어달라. 그런 걸로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거라는 거고요. 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조금 객관적인 수치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정성적으로 많이 써오시더라고요. 이거 좀 써달라고 하니까. 근데 좀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아무래도 심의원들이 평가하실 때 조금 또 점수를 많이 주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가 디플로이 됨으로 해서 이용자 편익이 커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이용자 편익을 끼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뭐 내가 출퇴근하면 시간이 빨라져, 내가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지표로 제시해 주시면, 아니면 안전도가 상당히 있으면 올라가 오히려. 그럼 그런 거 상당히 여러분들의 기술 서비스가 확산되는 데 부각이 되겠죠. 그런 요소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제시해달라. 그거는 기대 효과에 들어가요. 기대 효과에 좀 그런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나 임시허가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봐요. 그래서 여기 신청기관 현황 자료가 맨 마지막에 다 붙임으로 돼 있어요. 그 붙임에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인허가상, 그 다음에 고유기술 및 특허를 좀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시려는, 아니면 제품을 만드시려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를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거는 추진 예산 부분에 쓰게 돼요. 이 추진 예산이 좀 간단히 나와 있는데 저희 가이드라인 보면 표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예산 어떻게 쓰시라고. 그것까지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중요한 거는 이 추진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규모의 우리가 자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좀 써달라고. 네, 다음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용자 보호 방안은 이 국민의 생명 안전의 저해여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처리 등을 보는데, 제가 이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요. 그 시나리오에 기반한 좀 보호 방안을 고려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당 기술 서비스를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세요. 물론 저희가 약간 자문은 해드릴 수 있죠.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좀 세우시고, 요거에 따라서 내가 이용자 보호 방안을 좀 어떻게 세울 거야 라는 거를 케이스별로 제시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쓰실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서비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용자한테 통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피해나 대응 방안 등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그 법에 보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융합 제품 같은 걸 만드신다. 그럼 제조물 책임보험 같은 걸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핀테크 같은 서비스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뭐 공탁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 서비스 위험벌 보험 가입 방안은 좀 약간 비즈니스 케이스별로 좀 추후 공지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위험적인 상황을 고려하시라.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소관부처 공무원이 반드시 얘기해요. 그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 나겠습니다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분명히 샌드박스는 허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특례에 따른 위험 및 대응 방안 이건 뭐냐면 이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는 이 제3자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드론 택배 같은 게 드론 택배로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그냥 굴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죠? 예, 그런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보호 방안이고 이거는 좀 제3자 국민 그 다음에 이거 환경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법에 보면 저희 케이스에서 아직 이런 케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환경적인 부분. 제3자 피해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유형별 보험 가입 방안도 저희가 추후 좀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및 해소 방안인데 이거는 물론 정부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좀 계획하시면서 그 신청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내가 어떻게 이해관계 충돌을 하기 위한 협의 논의 과정을 좀 만들 거냐 해소 방안을 좀 제시할 거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잡아달라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좀 많이 아시니까 조금 고민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적정성인데 이거는 규제 특례 신청 내용 2번에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규제 특례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규제 특례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실제로 이거 2, 3년 동안 이거 트라이 하다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한테 어떤 서류를 받았나 증빙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로사항이 있었나 소관부처와 협의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그런 것도 리얼하게 적어달라. 예. 그런 게 있어야 아 이거는 진짜 규제 특례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특례 신청 내용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조금 읽어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규제 특례는 되게 이런 거예요. 규제를 없애주세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규제를 높은 걸 완화해달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규제 특례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이거 없애달라는 건지 뭐 제한 면적이나 뭐 자본금이나 그런 거 좀 완화해달라는 건지 그런 얘기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서서 하셔야겠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신규 정보 통신 용합 등 기술 서비스의 실증 범위, 이 실증 방법의 구성. 이거는 뭐냐면 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만 이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말 그대로 테스트거든요.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목표나 범위를 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할 거야? 그런 거에 대한 목표를 정의하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좀 어떻게 확장시켜 갈 거야?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위험한 서비스인데 처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물류 배송을 한다고 하는데 100대를 당장 풀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어느 구역에서 어떤 섹터에서만 한 대 정도를 할 겁니다. 라고 시작하고 한 그거 안정화되면
6개월 후에는 뭐 한 10대 정도 풀어가지고 어느 섹터에서 테스트할 겁니다. 뭐 그런 식의 단계적인 얘기? 그런 것들 좀 서술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 추진 방법은 실증을 위한 준비 단계하고 실행 단계와 평가 단계, 종료 단계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부 실증 시나리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구성들을 만드신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최종 전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전체 모습을 단계적으로 테스트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증 기간 및 일정 계획은 그럼 그렇게 단계별로 테스트하는데 이걸 일정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야?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기재특례 공이 2+2년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 2+2년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시면 좋아요. 뭐 분기별로 좋고 반기별로 좋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적인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다 마치시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해당 부처가 이 법제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꾸게 됩니다. 완벽하게 바꾸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한 여러 가지 이런 실증의 범위, 그 다음에 이 실증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용고를 제거하시면 관련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좀 고려하셔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결과 보고서 제출하실 때 좀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증 이후 계획입니다. 실증 이후 계획은 이제 확산 계획, 이제 성공적으로 실증이 완료되고 이후 해당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기술 서비스를 활용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어떻게 확산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증 후 복구 계획인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약간 물리적인 서비스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끝나고 그 복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망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거는 좀 복구하셔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복구 계획도 좀 담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제 신청서 작성 방법인데, 임시허가에서 그 다른 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임시허가는 거의 준허가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런 계획을 작성하지 않아요. 다만 자세하게 보는 게 뭐냐면 안전성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다 봅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 방안이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고요. 실질적인 규제 특례하고 다른 게 안전성 검증 자료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안전성 검증 자료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안전성 검증 자료를 일부 시험 인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제품이 되게 융합 제품이다. 융합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인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서비스 단계에서는 디플로이 된 서비스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은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은 그래서 시험 기관 등을 통해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부분 중에서 첨부를 하시고요. 시험 검사 등을 통해서 뭐 시험 검사 등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안 돼. 라는 응답을 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것까지 다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런 거를 보고 심의위원회가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인증적인 부분에서 그럼 진짜 이런 인증적인 부분에서 진짜 테스트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법률에 보면 시험 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간이 테스트라도 만들어서 일부분은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테스트를 해서 임시허가를 부여해서 시장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그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거의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설명을 다 드렸고 벌써 3시간 됐네요.
저희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는 저희 지금 인터넷 기업인 옆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걸 저희 나이파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 상담 문의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 상담사가 이제 상담 리스트는 작성을 해요. 항상 작성을 하고 그 상담 변호사가 옆에 붙어 계십니다. 그분이 간단한 법률적인 논점은 상담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런 기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몇 조 몇 항 정도야. 그 정도는 상담을 해주시는데 세부적으로 만약에 안건을 작성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안건에서 이런 게 다 맞나 그런 걸 점검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전문 컨설턴트를 붙여드려요. 그게 지금 배정돼 있는 인원이 총 8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BP에서 컨설팅을 2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기업에서 2명이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 나이파에서 직원이 4명이 지금 담당자를 배정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치세요. 좀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만약 내용적인 부분에 좀 한결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좀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제 접수를 여러분들이 메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10월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실제로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내 신청한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스테이터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계획이고 지금은 당장은 뭐 이 정도 시스템 지금 구축 단계라서 예산이 작년에 확보가 돼서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단계입니다 라는 거 좀 메일이나 전화로 홍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조금 애로사항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끝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